49장 오래된 관습에 관하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세는 풍속에 관한 글입니다. 몽테뉴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고유한 관습과 풍속밖에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거죠. 뭐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네가 익숙한 틀에서 사물을 판단하는 일이 당연하다라고 전제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만큼 현재 프랑스인들이 파브리키우스나 라일리우스를 보면서 야만적이라고 판단한다 해도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라일리우스는 이제 앞에서 한번 언급된 바가 있는데 그 스키피오의 절친이죠. 아주 고매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고 덕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파브리키우스 역시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인데 기원전 283년과 278년에 집정관을 두 번씩 지냈고 또 두 번이나 개선식을 올린 만큼 굉장히 능력이 뛰어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청렴하였기에 매우 가난했다. 이런 것도 이제 그 파브리키우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인품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피루스와의 일화가 아주 유명하죠. 이제 피루스가 로마와 전쟁하던 중에 이제 포로 교환 협상차 적진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가 가난하다는 정보를 입수한 피루스가 이제 황금으로 그를 매수하려고 했지만 냉정하게 그걸 거절함으로써 청렴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피루스와 함께 지내면서 여러 그 고결한 인품을 보여줬기 때문에 피루스가 굉장히 파브리키우스를 존경하게 된 이제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죠. 자, 몽테뉴가 이 두 사람을 꼭 집어서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난 옷이나 거동만을 보고 지금 유행과 맞지 않으면 야만적이라고 판단하는 세태를 비꼬려는 심사가 분명하죠. 하지만 이제 몽테뉴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 즉 그러한 편견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누군들 익숙한 틀을 쉽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힘든 일이면 이제 그 사람 이 몽테뉴도 인정을 하는 거죠. 자, 몽테뉴의 문제제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풍속이 가진 권위에 쉽게 넘어가서 견해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급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리저리 달리 생각하는 경박스러움 이것이 이제 좀 더 한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시점에서 이제 23장 에세, 습관에 대해 그리고 기존의 법을 쉽게 바꾸지 않는 것에 관하여를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몽테뉴는 옷 입는 문제와 관련해서 분별 있는 사람은 일반의 옷 입는 방식을 거부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유행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죠.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영혼을 세상의 소란에서 빼어내서 자기 안으로 돌이켜 만상을 거침없이 판단할 수 있는 자유와 권능 안에 두어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죠.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의 변화를 수용하고 주변과 조화롭게 생활하지만 자기 내면은 자유롭게 유지하라라는 충고였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풍속이 가진 권위에 쉽게 넘어가서 생각도 바꾸고 심지어 자신에 대해 달리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자유를 포기하는 심각한 오류가 아닐 수 없죠. 이런 오류는 경박스러움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남성의 상의 곧 뿍부왕의 이음새 변화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뿍부왕이 나와 있는데 1610년경에 사용을 하던 그런 옷입니다. 원래는 이제 갑옷 안에 받쳐 입던 옷이었는데 그것이 남자의 그 평상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부분이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했다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유행의 변화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만 예전 방식을 막 조롱하고 우스꽝스럽다며 단죄까지 하는 태도 이거는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몽테뉴는 이거를 광증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 방식을 소개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풍속과 비교를 통해서 인간사의 변화성을 재검토하고 판단력을 벼리는 기회로 삼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몽테뉴가 이제 끌어모은 사례들은 과거와 현재가 다른 것도 있지만 같은 것도 있습니다. 달라진 유행은 말 그대로 인간사의 끝없는 변화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달라지지 않는 유행은 인간의 본질에 얽혀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확신에서 볼 때 아직 시간이 충분히 흐르지 않았을 뿐 언젠가는 변화한다라는 것이 몽테뉴의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사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이하 해설에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망토와 칼로 싸운다는 것은 이제 칼싸움을 할 때 망토를 무기로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망토와 칼로 싸운다는 거죠. 이 망토를 이렇게 쥐고 있으면 상대가 이제 칼로 휘두를 때 망토를 이용을 해서 그 타격력을 좀 약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의 칼날을 감쌀 수도 있고 이거를 순간적으로 던져서 상대가 앞을 보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면서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망토가 있는 경우에는 망토를 왼손에 쥐고 오른손에 이제 칼로 공격을 하는 것이 이제 좀 일종의 이제 검술의 한 방법이죠. 몽테뉴는 이제 자신의 그 시대에도 망토와 칼로 싸운다라는 건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이 카이사르가 내전기 1권 75에서 왼손에 망토를 감고 칼을 뽑아 들었다는 구조를 근거로 들어서 로마의 검술과 당시 그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검술이 비슷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제 갈리아 전기 4권 5에서 갈리아인, 현재 이제 프랑스 지역 사람들이죠. 이 갈리아인들이 여행객을 만나면 억지로 붙들고 질문을 하는 습관을 지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서 이제 갈리아인들이 상인이 이제 외지에서 오면 어느 지방에서 왔는지 또 자기가 뭐 새롭게 들은 소식이나 아니면 이야기를 해달라고 계속 졸라댔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얻은 정보에 의존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몇 가지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해서 내리다 보니까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지곤 했다 이렇게 이제 언급한 바가 있는데 몽테뉴는 아마 이 구절을 행인에게 정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가 답을 못 들으면 싸움을 거는 이러한 풍습의 근거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크라테스의 형제인 철학자 파시클레스의 이야기는 라에르티오스의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 중에서 크라테스 편에 나오는데 출처에 나오면 이제 파시클레스가 체육 경기장의 관리에게 엉덩이를 만지며 부탁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명확하게 어떤 근거로 몽테뉴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사실은 조금 알아내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자, 로마의 화장실과 화장실용 그 스펀지가 있죠. 이걸로 이제 이를 다 본 다음, 용변을 다 본 다음에 뒤처리를 했던 이러한 도구라고 알려져 있는데 로마인들의 목욕이나 식사, 용변에 관한 정보는 그 세네카의 루킬리우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네카는 당시에 그 사치스럽고 이제 화려한 생활을 경계하느라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지금 요새 부자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또 목욕은 어떻게 하고 식사는 어떻게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이런 얘기들을 쭉 이제 하면서 좀 뭐랄까요 비판을 했다 그럴까요? 그러한 글들을 많이 썼는데 주로 이제 루킬리우스에서 보내는 편지에서 그 대목을 따서 그 당시에 풍속은 이랬다라고 몽테뉴가 소개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원래 원전을 좀 읽고 싶으신 분들은 이 화려한 목욕탕 시설과 물의 향유를 섞는 관행에 대해서는 86번 편지 또 이 격투기 선수가 화장실용 스펀지로 자결한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게르만인이라고 하죠. 70번 편지를 참고하면 되겠고 눈으로 차갑게 식힌 술과 화려한 요리는 78번 편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 가이우스 오피우스는 이제 카이사르의 절친한 친구이죠. 그래서 이제 수에토니우스의 12명의 카이사르에 보면 당시 이제 카이사르가 여러 회고록을 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전쟁, 아프리카 전쟁, 스페인 전쟁에 관한 기록이 이 오피우스가 썼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오피우스가
이 카이사르의 여러 일들을 봐줬던 그러한 친한 친구 중에 하나인데, 이 본문에서는 이제 둘이 서명을 할 때는 이 카이사르와 오피우스 혹은 오피우스와 카이사르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이 로마인들이 이제 서명의 순서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에 비한다면 이 플루타르코스가 영웅전 플라미니우스 전에서 이 아에톨리아인들이 로마군과 함께 이 마케도니아 필리포스만과 싸운 결과를 놓고서 자신들의 용맹성 때문에 이겼다라면서 그리스 전역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전투를 기리는 시 중에는 중간에 아이톨리아의 전사들이 저들을 무찌를 때 이탈리아에서 티투스의 로마군이 와서 도왔다네 하는 이제 문구가 등장을 하는데, 이걸로 봤을 때 이 플루타르코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먼저 나왔느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오피우스와 이제 카이사르가 이제 이름을 갖다가 누구를 먼저 쓰느냐를 구분하지 않은 것과는 조금 굉장히 플루타르코스의 좀 태도는 좀 달라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루었던 오래된 관습에 관하여에서는 뭐 그렇게 그 관습 하나하나가 우리의 눈길을 끌거나 아니면 깊이 묵상을 하거나 또 사색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유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 유행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유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몽테뉴가 평상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생각을 제시했다. 이 정도로 이번 에세이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